충격적으로 이번 시즌 V리그 영플레이어상은 정말 마지막까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막 입단한 신인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프로 3년 차까지 포함되면서 루키의 패기와 성장한 젊은 선수들의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누가 단순히 반짝했는가? 그걸 보는 상이 아닙니다. 누가 앞으로 V리그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강하게 답한 이름이 누구인가? 지금 그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만큼이나 뜨거운 이야기, 바로 영플레이어상 경쟁입니다. 과연 이 5명 가운데 다음 세대를 대표할 얼굴은 누가 될까요? V리그 2025년부터 2026년 시즌은 정규 시즌이 막을 내렸고 이제 포스트 시즌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승을 향한 경쟁도 뜨겁지만 그 못지않게 팬들의 시선을 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 시즌 동안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젊은 선수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정말 눈에 띄는 젊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최고 수준의 선수들 사이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때로는 팀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영플레이어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상은 1년차 신인에게만 주어지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2025년 시즌을 기점으로 대상이 프로 입단 3년차까지 확대되면서 이 상의 의미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신인상이 아니라 젊은 선수들 가운데 누가 가장 완성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는지를 가리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된 것입니다. 기회는 넓어졌고 경쟁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영플레이어상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강조하며 갓 입단한 루키의 패기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저연차 선수들의 완성도가 한자리에서 맞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새 얼굴인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누가 V리그의 미래를 맡길 만한 선수인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시즌 후보들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난 수상자들의 이름도 떠올리게 됩니다. 제스칼텍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강소희, 현대건설의 중심으로 성장한 정지훈, 중고 신인의 신화를 쓴 이윤정, 그리고 리베로 최초 수상이라는 특별한 기록을 남긴 최효석까지. 젊은 시절 이 상을 받았던 선수들은 이후 팀의 중심이 되거나 리그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한국도로공사의 김다은이 영플레이어상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첫 수상자가 됐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년 연속으로 젊은 선수 수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팀 안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정 선수 한 명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구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 후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 덕분에 평가 기준도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으로, 누군가는 팀 기여도로,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 보여준 책임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선수는 정관장의 미들 블로커, 최소연입니다. 프로 3년 차인 최소연은 이번 시즌 팀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묵묵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정관장은 시즌 중 세터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전 세터 염혜선이 수술을 받았고 백업 세터 김채나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포지션의 선수들이 버텨야 했고 교체 폭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팀 안에는 세터 출신 선수도 있었지만 이미 포지션을 바꿔 미들블로커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긴 시간 동안 교체 여유 없이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소연은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팀 성적만 놓고 보면 정관장은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팀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선수 개인의 증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연은 바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세트당 성공 횟수에서도 리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건 그녀의 서사입니다. 프로 입단 뒤 2년 동안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현대건설에서 방출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에서 다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감동적으로 버려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잡아 더 강하게 살아남는 모습. 최소연은 이번 시즌 바로 그 이야기를 코트 위에서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은 한국도로공사의 이지은입니다. 1년차 신인, 그리고 전체 1순위. 그 이름값에 어울리는 시즌을 정말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지은은 입단과 동시에 팀의 중요한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배윤아의 부상으로 인해 높이와 블로킹에서 생긴 부담을 신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은은 그 기대를 오히려 뛰어넘었습니다. 이동 공격에서는 매우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고 188cm의 높이를 활용한 블로킹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즉시 전력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오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팀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달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단단한 수비와 조직력 안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스템 안에서 뛰어온 선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승부처에서의 임팩트가 컸습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고 중요한 순간에 점수를 만들어내며 자신이 왜 1순위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팀이 정규리그 우승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것도 그녀의 평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개인 성적, 팀 성적,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이지은은 현재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후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GS칼텍스에서는 최유림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프로 2년 차인 최유림은 이번 시즌 팀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높이 문제를 확실하게 보완해준 선수였습니다. 190cm의 장신을 바탕으로 블로킹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 공격수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게스칼텍스는 이번 시즌 공격은 좋지만 높이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유림이 중앙에서 버텨주면서 팀의 구조가 훨씬 안정됐습니다. 특히 상대 수비가 지젤 실바에게 집중될 때 중앙에서 분산 효과를 만들어주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선수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 양면에서 팀 전술 전체를 더 풍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즌 후반에는 발목 부상으로 이탈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코트로 돌아와 자신의 역할을 이어갔고 그 끈질긴 의지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장면을 남기느냐에 따라 최유림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레이스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온 이름, 정관장의 강여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영플레이어상 경쟁은 이지은 쪽으로 많이 기울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분위기를 뒤흔든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강여름입니다. 도로공사전에서 보여준 18득점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단순히 점수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겁없는 스윙, 주저하지 않는 공격, 그리고 탄력 넘치는 움직임까지. 팬들에게 이번 시즌 가장 강렬하게 등장한 신데렐라 가운데 한 명으로 확실하게 각인됐습니다. 원래는 교체 자원에 가까웠던 선수가 팀의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은 언제나 큰 울림을 줍니다. 강여름의 이야기는 기록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놀라며 후반기 흐름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무기입니다. 그녀가 막판까지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영플레이어상 구도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에서는 세터 서채연의 이름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로 3년 차인 서채연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공백을 조용히 메워주는 선수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흥국생명은 시즌 초반 주전 세터 이고은의 공백이라는 변수를 안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서채연이 긴급하게 투입됐고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했고 무리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어도 팀이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나연이 합류하면서 출전 시간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동안 남긴 인상은 분명했습니다.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 무대까지 밟았다는 사실이 그 평가를 잘 보여줍니다. 흥국생명의 초반 흐름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서채연의 버팀이었습니다. 조명이 강하게 쏟아지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을 지탱한 숨은 공신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주요 후보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영플레이어상 경쟁은 이 5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은 조금 적더라도 전술적 가치와 팀 기여도 면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이름들까지 함께 봐야 이번 시즌 젊은 선수들의 진짜 지형도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살펴볼 선수는 현대건설의 이수연입니다. 프로 2년 차인 이수연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록보다 실제 팀 전력에서의 가치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선수였습니다. 현대건설에는 주전 세터 김다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주전 세터에게만 모든 부담이 몰리는 구조는 분명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수연의 존재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수연은 단순히 잠깐 자리를 메우는 백업이 아니었습니다. 나연수와 함께 더블 스위치 전술의 핵심 축으로 움직이며 팀 전술을 훨씬 유연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전위에서는 높이를 보강하고 동시에 세터로서의 조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포지션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였던 셈입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기록지 한 줄로는 가치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이수연 같은 선수가 있어야 상위권 팀의 전술이 더 풍성해지고 주전 선수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현대건설이 리그 상위권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이수연은 정말 소금 같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눈에 확 띄지는 않아도 없으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선수. 이수연은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현대건설에는 서지혜도 있습니다. 프로 3년 차인 서지혜는 코보컵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활약에 비하면 정규리그에서는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고 싶은 아쉬움이 남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코트에 들어올 때마다 분명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격 부문에서는 짧은 출전 시간 안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기회가 적다고 해서 기량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팀 뎁스가 두텁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서지혜의 경우도 그런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아직 기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과 수비에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언제 찾아올지 모를 기회에서 충분히 존재감을 폭발시킬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당장 수상 경쟁의 중심에 있지는 않더라도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는 전수민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프로 3년 차인 전수민은
이번 시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 선수 킹과의 부상 공백이 생겼을 때 전수민은 강한 공격력으로 팀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 경기에서 13득점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힘과 스피드를 함께 갖춘 공격은 상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습니다. 3년차는 영플레이어상 대상자로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전수민이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반짝 활약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다음 시즌 주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어떤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는 루키 리베로 정솔민이 있습니다. 수비수는 공격수보다 대중의 주목을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팀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리베로의 집념과 활동량은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정솔민은 빠른 발과 과감한 허슬 플레이로 팀 리시브 라인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위권 팀에서 뛰는 선수는 경기 흐름상 더 힘든 장면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고 몸을 던지며 수비를 이어가는 모습은 팬들에게 분명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수비에서 약점을 보였던 팀에게는 이런 에너지가 더 값집니다. 정솔민의 플레이는 단순히 공 하나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팀 전체에 조금 더 버텨보자는 자극을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록만으로 다 담기지 않는 리베로의 존재감. 정솔민은 바로 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영플레오상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상은 단지 어린 선수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준 경기력과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보는 상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어떤 선수는 기록이 강하고 어떤 선수는 팀 공헌도가 강합니다. 어떤 선수는 시즌 초반을 지배했고 또 어떤 선수는 후반기에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을 살려냈습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이번 시즌 영플레이어상은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쉽게 갈리지 않습니다. 이지은처럼 기록과 팀 성적, 그리고 즉시 전력감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춘 후보가 있는가 하면 강여름처럼 후반기 흐름을 뒤흔든 강한 임팩트로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린 선수도 있습니다. 최소연처럼 힘든 팀 사정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자기 가치를 입증한 선수도 있고 서채연처럼 위기 속에서 팀의 균형을 지켜낸 선수도 있습니다. 또 이수연처럼 전술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팀에 꼭 필요한 조각이 된 선수도 있습니다. 강조하며 결국 이 상은 누가 더 화려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냈는가, 누가 더 큰 이름값을 가졌는가, 그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시즌 동안 팀 안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어떤 순간에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지, 그 모든 것이 함께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쟁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더 반갑습니다. V리그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눈에 띄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리그에는 매우 좋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대 교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린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버티고, 성장하고, 팀 전력의 일부가 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즌 우리는 바로 그 장면을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누군가는 기회가 왔을 때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또 누군가는 스포트라이트가 약한 자리에서도 묵묵하게 자기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모여 이번 시즌 영플레이어상 경쟁을 유난히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상자는 결국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후보들 대부분이 시상식 이후에도 계속 성장해 갈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의 영광이 오늘의 성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상을 놓친다고 해서 미래까지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선수들 역시 시상식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각 팀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팬들에게는 더욱 즐거운 고민이 남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이지은인가? 위기 속 존재감이라면 서채연인가? 전술적 가치까지 본다면 이수연인가? 혹은 후반기의 폭발력과 강렬한 인상으로 강여름에게 마음이 기우는가? 아니면 묵묵히 버텨낸 팀 기여도와 성장 서사로 최소연을 높게 평가할 것인가?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즌 영플레이어상 누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팬 한 분, 한 분의 시선이 모이면 이 경쟁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쌓일수록 V리그의 미래도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뜨겁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천히 이번 영플레이어상 경쟁은 단순한 신인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V리그의 다음 시대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더 치열했고,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시즌 코트 위에서는 정말 많은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누군가는 높이로, 누군가는 스피드로, 누군가는 위기 속 책임감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자체가 V리그가 건강하게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상은 결국 한 명에게 돌아가겠지만 팬들의 기억 속에는 여러 이름이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을 계기로 더 크게 성장할 선수들이 많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리그의 미래는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플레이어상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가장 강렬했던 선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이름까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모이면 이 경쟁은 더 재미있어집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뜨겁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